자,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갑질 예방 교육에 들어오시잖아요. 수긍하실까요? 본인이 갑이고 우리 직원들이 슈퍼 을이고 내가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실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팀장님들 또한 자신의 지위가 뭐가 높냐고 얘기하시고 또는 반대로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부장이 부장이냐 젊은 직원 눈치 본다 바쁘다. 오히려 을질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아,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같이 듣고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갑질 근절 교육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신청하신 분들 내용을 들으니까, 죄송해요. 잠깐만요. 구직자분들보다는 일반 실무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구직자가 실무자에게 행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갑질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게 연차가 비슷한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조금 뭐 세대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진행할 저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저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되어져 있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 청렴교육 진행한 지 벌써 14년 됐거든요. 지난 5년 동안은 청렴교육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갑질 예방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이 기록을 과감히 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오늘 담당자 선생님께서 상품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약수하긴 하더라도 이 상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노력해주신 담당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저에게는 10개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저희 이제 채팅으로 인사 좀 나눠볼게요.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 5,000원권. 요거를 저희 강의 끝나면 담당자 선생님이 전달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채팅에다가, 웹엑스 채팅에다가 인사 말씀, 뭐 글박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 선정을 하여, 저 네모네모는 뭐죠? 네모네모. 박수 기능 있네요, 여기. 그 웹엑스에 박수 기능. 아, 좋습니다. 강사님, 다른 회사에서 강연한 사진 봤는데, 네. 웹엑스상 모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그렇다는 얘기는 좀 듣긴 합니다. 자꾸 다들 그렇대요. 사진이 이상한가 봐요. 자, 일단 다른 회사에서 했다는 걸 봐주신 기프티카드 5,000원권 첫 번째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안녕하세요의 물결은 좀 박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물결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네모네모가 새롭긴 하네요. 네모네모가 뭔가 글씨체가 안 맞는 건가요? 자꾸 네모네모가 올라와가지고 네. 자, 봅시다. 안녕하세요. 갑질 예방 교육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름 안녕하세요에서 뭔가 새로운 갑질 예방 교육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두 번째 기프티 카드 쏘면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갑질 예방 교육이잖아요. 근데 갑질 예방 교육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질 예방 교육의 목적인데요. 오늘 이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가 핵심이에요.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자. 그게 바로 갑질이 없는 즐거운 함께 상생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건데 함께 성장하는 사회, 함께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숙제가 뭐냐? 갑질이죠, 갑질. 자, 그러면 갑질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보다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그렇지 못한 을에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행위하는 부당행위, 부당요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딱 용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넘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 채팅 있으니까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화면 있으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O, X,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혹시, 자, 여러분은 지금 정의 들으셨잖아요? 갑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완전, 그래도 다행이에요. 을이라고 하니까. 을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긍정적 인식 갖고 계신 겁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갑이냐, 을이냐 얘기했는데, 갑을 병정, 정이라면서 막 본인들은 을 축에도 못 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을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갑도 아니시라 그랬는데 이런 질문 연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혹시 누군가한테 갑질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갑질 해봤다. 갑질 해본 분 있으세요? 네, 살짝이 손 들어봐요, 손. 이렇게 손 들어봐요. 아니면 그럼 갑질을 당해봤다? 당해봤다? 당해본 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그 갑질과 관련된 공직자 행동 강령이 2019년에 생겼어요.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갑질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2019년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영이 되면서 임직원 행동 강령에도, 그러니까 전체 공직 유관단체 행동 강령에도 다 반영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갑질 예방 교육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갑질 예방 교육을 전 직원 교육으로 하시기보다는 전 직원 교육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주요 타겟은 누가 되냐? 부장님 이상이 되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좀 예민한 기관들은 팀장 이상급을 부르는 거예요. 자,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갑질 예방 교육에 들어오시잖아요. 수긍하실까요? 본인이 갑이고 우리 직원들이 슈퍼 을이고 내가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실까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팀장님들 또한 자신의 지위가 뭐가 높냐고 얘기하시고, 또는 반대로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부장이 부장이냐, 젊은 직원 눈치 본다 바쁘다. 오히려 을질이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갑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갑질이라는 표현에 방어 기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팀장님 이상, 어쨌든 사회 경제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연봉이 높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니까 직급이 높다든지, 그래서 팀장님, 부장님들이 갑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갑질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내가 뭘 잘못했건데 나를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막 교육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땐 더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갑질 교육 끝나고 댄스 타임 한번 이런 것도 갑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또 이제 논의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 갑질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 그렇죠. 라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하시는데, 꼰대 냄새가 나네요. 죄송해요. 예전에 우리 맨날, 야, 노래 한 곡 해봐. 신입 들어오면 막, 노래 한 곡 해봐. 춤 한 번 춰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춤 한 번 춰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갑질일 수 있을까요? 갑질? 어. 근데 그죠. 대리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갑질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갑질을 노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진짜 무슨 뭐 댄스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막 BTS 뭐 이런 거 막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대리님 춤 한번 보여줘요라고 하면 그 대리님도 오케이라고 서로 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막내니까 춤 한번 춰봐. 야, 분위기 다운돼 있는데 막내 너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막내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론 갑질일 수도 있지만 갑질보다 약간 가벼운 개념? 저는 오늘 이 갑질을 무례함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례함. 아마 여기 계신 오늘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채팅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대리님들이 좀 대리직급이 많으신데, 대리님들은 본인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갑질한다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무례함. 그러니까 부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혹시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쩔 수 없다는 사정으로 상대방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수긍하시는 면이 있어요. 혹시 대리님들은 대리님 밑에 사원이 있잖아요. 사원에게 긴급하다는 이유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만의 사정이 있긴 하겠죠? 혹시 누군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갑질을 해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살면서 안에 근무하면서 무례한 행동은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갑질의 핵심은 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그럼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들은 너무 우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놨으나 그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진 그 우수한 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조직 안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게, 무례함을 없애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